How was your day today? It's a long day. How about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영어 면접을 시작할 텐데. 네네. What are some of the things that you're really good at? What? 진정성? 오케이. 거짓된 phrase? 오케이. 오케이. I don't know what I'm doing now.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최고의 에피소드가 제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에피소드들을 가져오셨는지 먼저 일단 키워드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소통의 신. 소통 이거 별로 부장님들, 과장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영어 면접. 생각만 해도 제가 숨이 탁 막히네요. 네. 자, 세 번째, 따고와의 대화. 요거는 누구 건지 알 것 같아요.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러면 소통의 신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신은 누구 건가요? 네, 제 얘긴데요. 네. 저희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그 신입사원이 재경으로 입사를 해서 재경으로? 네. 그래서 재경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제 컬렉팅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돈 만지는 부서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이제 뭐라죠? 수금, 예를 들면 한국말로 하면 수금이고 네. 네, 리시버블 컬렉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해외 법인 다른 거래처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돈을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되게 당당하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는 영어를 잘하니까. 근데 그쪽에서 영어로 얘기만 하면 전화를 끊더래요. 계속 얘기하면 끊고 May I 이러면 끊고. 뭐죠? 영어를 그쪽에서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는 이 직무를 해야 되고 거기가 동남아였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동남아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어렵죠. 네, 그래서 구글의 힘을 빌려서 구글 번역기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그 나라 언어로 써서 그대로 읽어줬대요. 근데 어떻게 소통이 됐대요? 네, 대답이 오면은 그 구글 있잖아요. 수학에 이거 대고 네. 또 하고 보고 이렇게 해서 수금을 잘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소통의 신은 사실은 구글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역시 구글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면접. 네. 제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따고와의 대화가 너무나도 이쪽에서 강한 중국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네. 저 중국어는 못합니다. 예. 영어 면접.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일이었어요. 네. 신입사원 때인데 저는 그래도 해외에서 좀 나름 그때 공부를 하고 바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영어를 못 하거든요. 근데 회사 분들은 굉장히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이제 좀 착각을 하셨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 면접관으로 이제 저를 이제 선정을 하셨어요. 영어를 못 하는데 영어 면접관이 됐다고? 그렇죠. 영어를 제가 잘하는 줄 아셨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못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럴 수도 없죠. 아이고. 하지만은 이제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로서는 경험은 좋았습니다만 계속 면접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원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네. 임원 면접이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옆에 계속 앉아 있다가 영어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면접이 어느 정도 면접이 한국어로 진행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오케이. Now we move on to the English test. 어디 많이 들어보는 내용인데.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이제 준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최대한 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고 왜냐면 면접관 자체도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 못하는 티를 내면 절대로 안 되는 무시당하죠. 무시당하죠. 네. 저 회사 저런 사람이 있어.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그래도 영어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최대한 발음도 굴리고 잘하는 사람처럼 move on to the English test. I'll ask you some several questions. Please answer the question.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꼬리를 무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야 하면서 이제 영어로 이제 계속 대화를 진행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은 됐었는데요. 어느 날
그 호주 유학생이 이제 면접을 온 겁니다. 호주 유학생이 아니죠. 호주에서 유학하고 호주에서 그 일을 한 경력 사원이 이제 온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난 겁니다. 그래도 이제 면접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호주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토익에서도 호주식 발음이 제일 듣기 어려워요. 요새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호주로 얘기하는데 솔직히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고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질문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예 그 질문 형태를 바꿨습니다. 딱 들은 다음에 뭐 sounds good 하면서 그거 좋은 얘기 고맙다 한 다음에 바로 뭐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답변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어디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설명해 봐라. 예, 그냥 뭐 일반적인 학원에서 테스트한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 당연히 영어 잘하죠 이 사람이. 네. 못 알아들었지만은 영어 잘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겨우겨우 넘어갔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가 또 있어요? 네, 그 면접이 끝난 뒤에도 그 같이 계셨던 이제 면접관 임원분들은 네. 그분들도 영어를 다 잘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 여전히 그렇겠죠. 저한테 뭐 김성호 씨는 영어 정말 잘하네. 어허. 나 호주 영어 하나도 못 들었는데 네. 역시 김성호 씨는 대단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좀 굉장히 가슴이 타들어갔던 그런 진짜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실 수 있었겠네요. 또 이번에 또 본인 에피소드로 승부를 또 하셨네요. 아 그렇네요. 네. 근데 마지막 따거와의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따거. 못 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 영어를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다른 언어라서 그런데 저도 영어에 대한 에피소드가 짧게 하나는 있습니다. 저도 인터뷰어로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제 첫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Let me introduce myself. 네?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얘가 날 소개하는 거라서 Tell me about yourself 이렇게 바꾼 적이 있었는데 짧지만 외웠던 영어였었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참 재밌었겠네요. 참 재밌었죠. 면접하러 들어오신 분. 들어가서 제가 네. 절 소개하겠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도 기다리고 이 회사 참 재밌는 회사구나 하셨겠네. 조크 예. Just kidding. 자신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요. 이제 제가 그 신입사원하고 중국 법인에 이제 가서 이 신입사원을 같이 간 이유는 중국어를 되게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신입사원이었고요. 네. 저는 좀 부족한 선배로서 중국 법인의 HR 제도를 설명하러 갔는데 어떻게 보면 통역일 수 있고 근데 저는 일부는 제가 영어로 뭐 취지나 설명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중국어가 됐든 영어로 이제 설명하는 걸로 업무 분담을 해서 갔는데 근데 또 후배가 잘하는데 네. 선배로서 좀 부족함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 통화만 간단하게 했었던 중국 법인의 인사 담당자를 처음 만난 겁니다. 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중국 분들은 또 중국말로 해주는 게 좀 친근감의 표현일 것 같아서 그럼요. 제가 이제 중국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명석 씨가 중국어를 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조금 합니다, 조금. 그래서 비행기에서 많이 외웠습니다. 그거를 이제 써먹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외웠던 표현 중에 하나가 하오지에 부젠. 너 뭐 요즘 괜찮니?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니 션티아오마. 너 그 몸 괜찮니? 그렇게 아유, 해서 오케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하오지에 부젠. 니 션티아오마 하니까 와, 흔하오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하게 이제 포옹을 했었습니다. 따꺼네요. 그분이 따거군요. 네, 딱 이렇게 안고 나서 제가 농담 삼아 네. 我觉得你最近不忙 이렇게 그냥 좀 빨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워주에더 나는 생각한다. 니 니最近 너는 최근에 네, 안 바쁜 것 같다. 부망. 이렇게 웃으면서 그랬더니 너무 빨리 가신 거 아니에요? 많이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당황을 하셨죠. 그러니까. 본사에서 인사 담당자가 와가지고 요즘 안 바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이 당황하셔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어로. 내가 바쁘다는 걸. 바쁘다는 거 이거에서 막 이렇게 설명하시길래 네. 그냥 이렇게 하다가 네. 싱쿨로 짜이젠 하고 말았죠. 왜냐면 수고했다.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라고 하고 말하는데 네.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저 인사 담당자는 중국어를 진짜 잘하는 부다. 왜냐면 제가 그게 외운 레파토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서 막 설명하면 제가 바쁘다. 네. 바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헛망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제 신입사원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고
회식 자리에 갔었을 때 우리 부장님하고 비슷하게 이제 잘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건배제의를 제가 또 준비를 해갔었어요. 중국어로요? 중국어로. 와. 중국어로 뭔가요? 건배제를 해가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부다오장성 페이어완. 아, 뭔가 느낌이 있네요. 중국 확실히. 분들은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만리장성에 오르지 않으면 사나이가 아니다. 간발라고 했었을 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다 한 잔씩 했었던 어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그때는 그러면 그러면 중국어를 아예 못하시는 상황에서 아니, 하나도 그 못했죠. 에피소드 그 뭐죠? 그 레퍼토리만 딱 정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했었죠. 오. 저는 이제 외우는 거를 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렛미 인트로듀스 말씀드렸죠. 네. 네. 네, 그런 유에 좀 외워서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흐트러지지 말고 소통이 중요한 손 거죠. 실장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대단하게 회사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회사 회사를 생활을 예, 몇 개, 한 20개 다니신 거죠? 거의. 그런 에피소드. 뭐 요즘은 그래서 중국어 많이 잘하시나요? 아니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갈 길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요것만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든지 써먹을 수. 아, 뭐 그래서 세 분이 재밌는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구글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본인 얘기로 승부를 하셨는데 오늘은 약간 어렵습니다. 제가 영어다 정하기가. 보니까 이제 두 분이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영어를 하셨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시냐면 3불이시고 1불이시고 2불이세요. 2불인가요? 네. 그래서 누구를 드릴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또 그래도 또 자기 또 본인 얘기 해주신 네 김성우 부장님께 네 불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맞아요. 3불, 1불 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혹시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영어 면접에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면접에 있어서는 그 해당 실무자분들, 근데 실무자라 하면 임원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일반적인 저 같은 어떤 부장급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왜냐면 그 업무에서 영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잘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영어를 써야 되는지를 가장 많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보통 그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준비해온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봐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긴장할 것도 없이 정말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명석 씨 뭐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저 이런 일이 되게 힘들었어요. 막 말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걸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말 당황하지 않고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내가 했던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거를 계속 직역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영어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은 그거를 완전히 그 리바이즈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또 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마지막 경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 면접에서는 정말 직무에 대한 걸 어떤 케이스를 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냥 보통 한국어로 질문도 많이 하고요. 또 면접관 필 받았다고 하죠. 필 받았을 때는 면접관도 같이 영어로 또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네. 영어 면접을 보다 보면 저도 이제 들어가서 보기는 봅니다. 왜냐하면 질문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질문을 했을 때 컨텐츠 싸움이지 이거 브랜드가 뭐냐 이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한국말로도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또 영어로 해야 되는데 발음만 유창하다고 해서 억양이 좋다라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부터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디렉션을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완전히 그냥 머리를 비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나마 한 10분 정도 저에게 영어 면접을 세 분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영어 면접을 시작할 텐데 네네. 네. 우선 영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Nice to meet you, everyone. My name is 명석 Park. I really want to work with you guys. My dream is a businessman. Because I like to meet people. If I became a businessman, I could meet many people. I think. 일단 Yes.
what are some of the things that you're really good at that you think would help you to be successful? Oh, can you tell What are me the one more time? good things Good things? Yeah. you think it help Okay. it help if you have this job? Yeah, yeah. Look at my resume. I worked in broadcasting station. So I presented many programs. So I met so many people like businessmen or broadcasters. So I have a skill that get a friendship with people, I think. It means that I worked in broadcasting station. I did MC, okay? Yeah. Okay. I understand. Yeah, master of ceremony. So I met so many people and I got so many friends. Okay, so I'm asking you about your skills that you could relate it to your job. yes, so I learned how to be friends more easily. Making a friend is just your skill. Yes. Okay. You mentioned that you are very good at making friends. Yeah. Would you please explain how to make friends? There are so many skills,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진정성. Okay, you know. I got it. Yeah. Okay. Not false face. Okay. 거짓된 face. Okay. Okay. Just truly smile and listen carefully. You know, and reaction. Okay. Actually, I need your explanation, some episode. Episode. Yeah. Would you tell me? There episode. Actually, my program was new program. Was a new program launched. Okay, so panels were very 어색. Okay, not friendly. So I thought my my 역할 was very important. So I thought I did a great job. Yeah. Very hard to explain. Yeah. I think your English is not good. Oh, thank you. Yeah. But why do you apply this position and this job? Oh, I don't know actually. I don't know what I'm doing now, but Any questions? It's very hard to me. It's a challenge to me. I am very shy now. Actually, I regret now. I think businessman was not a good choice. I think so. Very hard to say something more. Okay. Thank So- you for coming here. Yes. And We don't have enough time. yeah. Let me change this situation. What is your strong point?
Why do you change this situation? I want to finish this situation.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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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Yeah. And we really appreciate your time and 네. effort here.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네. 땡큐. 고생하셨어요. 네. 아니 진짜 뭐 사실 뭐 영어 실력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뭐 말을 못 하겠네요. 되게 공격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제가 공격적이었어요? 예. 제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뭐 잘 하셨어요. 그래도 이게 되게 긴장되는 순간이었을 텐데.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자기 소개를 이제 하실 때 네. 뭐 나이스 미츠 가이스 이러셨잖아요. 그런 가이스라는 용어는 좀 이런 안 쓰죠. 네, 쓰면 안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는 많이 쓰는데 이런 좀 포멀한 자리에서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친해지면 쓸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런 좀 포멀한 자리에서는 좀 지양하는 게 맞고요. 좀 잘했던 점은 아까 잘했던 점이 있었죠. 잘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박규리 과장님께서 이제 질문하셨을 때 네. 이해를 잘 못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뭐 한 번 더 이제 말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질문한 거는 굉장히 좋은 제스처입니다. 예, 그래서 비단 뭐 일반적인 면접뿐만이 아니라 특히 영어 면접에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뭔가 긴장이 되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별것도 아닌 질문인데 이거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이제 좀 다시 물어보세요. 어떤 말을 그쵸, 했냐고. 그쵸. 그럼 좀 그러면서도 긴장이 좀 풀리고 또 다시 한번 말하니까 또 다시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네. 예, 그런 행동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칭찬할 게 그거였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엔 처음에 이제 뭐 잘했고 잘못했고 평가하기 전에 그 처음에 자기 소개할 때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오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서에 써 있는 대로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 네. 학교를 나온 거 얘기하고 자기 장단점 얘기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뭐 이 업무를 하는데 나는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내가 이 잡을 하면 이 포지션에 적합한 사람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네. 간략하게 이력서를 압축해서 딱 소개하는 거죠. 네, 이력서를 그게.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영어 면접에 있어서 계속 이제 명석 씨가 뭔가 좀 당황하면서 뭔가 잘 안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일부러 또 기회를 드렸어요. 뭐 한번 좀 상황을 바꿔보자. 그래서 좀 그러니까 가장 쉬운 질문이죠. 너의 뭐 장점이 뭐냐?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뭐 상황극이니까 그런 걸 네. 이해하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접관이 판단 시에 이 사람이 내 이런 질문에는 좀 답변을 못할 정도의 영어 실력이구나. 그러면 좀 더 쉬운 거를 질문해서 어떤 이 사람이 뭔가 좀 더 다른 거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영어 면접 중간에 내가 뭐 준비해 갔거나 뭔가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네. 좀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엔 거의 그 상황을 포기하시고 모르겠어요. 그냥 막 말한 것 같아요. 네. 아무 말이나 일단 해야겠다. 네. 그리고 영어 면접도 마찬가지지만은 아까 명석 씨가 나는 이 비즈니스면 여기 비즈니스 직무에 난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영어 면접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접에 있어서도 뭔가 마지막으로 뭔가 말할 때 내가 뭔가 면접을 망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뭐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직무에 대해서는 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왜냐면 그런 발언 자체가 저는 정말 저 뽑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마지막까지 자신감을 가지셔야 네. 됩니다. 제가 또 안 좋은 또 이게 또 사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부러 그러신 네. 거예요. 워낙 제가 뭐 잘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우리 못하겠어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영어를 진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영어를 진짜 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컨텐츠가 그나마 있는 게 좋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어는 진짜 못하는데 컨텐츠는 들었는데 너무 재밌다. 근데 영어는 정말 잘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한다. 그럼 뭐가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발음이나 억양이 좋지는 않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리고 요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아까 뭐 강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의 강점은 이라고 하면서 천천히 얘기하더라도 충분히 얘기하고 그렇죠. 자기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구나. 근데 유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좀 간결한 문장으로도 하고 싶은 말들 다 할 수 있거든요. 문장 끊어서 다 할 수 있어요. 거창하게 막 굉장히 긴 문장을 유창하게 얘기해야 되고 뭐 수식어를 붙여서 뭘 해야 돼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게 저는 간결한 문장으로도 내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영어를 내가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뭐 간단하게 단어를 가지고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네, 그게 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선배랑 얘기했을 때 그분은 뭐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석사도 다 하시고 계셨지만 본인이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 게 냉장고를 사러 가서 우리 냉장고가 리프리저레이터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분이 한 게 아이스박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 단어를 얘기 안 하고 쉬운 단어를 얘기하면 알아듣는 거가 있었고 또 그 햄버거의 왕 거기에 가서 처음 자기가 갔었을 때 후퍼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넘버 2, 넘버 1 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분이 다 알아듣고 이제 했었던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 드라이브 스루 갔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제 친구 캐네디언 친구 딱 보니까 넘버 1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소통이 아까 말씀드린 저도 결론은 컨텐츠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소통만 돼서 이해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영어 면접을 할 때는 지원자의 뭘 보나요? 어쨌든 평가는 결국엔 3단계로 해요. 하나는 진짜 영어를 잘하니까 뭐 당연히 뭐 바로 즉시 전력이 될 거냐. 또 두 번째는 영어는 조금 못하는데 하지만 노력하면은 금방 몇 달 사이에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영어를 할 수 있겠구나. 또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은 정말 노력해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3단계로 보통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가 이런 데 가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 취준생들이 뭐 워킹 홀리데이도 가고 뭐 어학연수도 가고 학원도 계속 다니고 막 정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설문조사해 보니까 어학연수가 그렇게 뭐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어학연수 자체는 설득력이 없다는 건 맞고요. 그래요? 네. 왜냐면 그 영어를 정말 잘 하느냐 못하냐를 보는 거지 이 사람이 어디로 어학연수를 가서 뭐 몇 개월 있었네 이런 걸 보지 않거든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전혀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오히려 어학연수를 뭐 1년, 2년 갔다 왔는데 영어를 못하면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갔다 왔는데 영어를 이거밖에 못해?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영어라는 게 또 그 해당 문화권을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마인드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글로벌 마인드라는 것이 뭐 해외에 무조건 내가 나갔다고 해서 글로벌 마인드가 아니라 이런 언어를 내가 좀 더 그 관심 있게 접하면서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득한다면은 그게 굳이 해외가 아니라 할지라도 물론 해외면 더 좋겠죠. 하지만 굳이 여건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까지 저는 해외에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어학연수든 워킹홀리데이든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제대로 못 배워왔다는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지언정 자기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서 배울 수 있는 환경에 놓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어학연수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영어를 사용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제가 아는 지인분은 계속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게 회사는 계속 글로벌로 뻗어나가서 인센티브가 많이 나와서 좋기는 하나 계속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계속 피할 수는 없어서 아예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분 중에 아프셔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할 걸.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왔으면 지금 이런 고생은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들었을 때 저도 되게 공감이 갔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회가 됐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은 사실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너네 영어를 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정말 심도 깊은 이야기 많이 나눠봐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도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영신이 되는 그런 날이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세 분 많은 얘기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